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를 공부하고 경제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유명한 이효리가 확실히 솔직하게 예능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증명을 해주죠. 누가 저 부분 어떻게 서로 저렇게 잘하지, 부럽다 뭐 이러는데 뭐 돈 안 벌고 편하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제 투자란 이제 저는 약간 철학과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를 개념을 얘기해 보면 인간의 탐욕, 희망, 공포라는 게 숫자로 반영된 그런 지표다. 그래서 심리적인 연구 결과도 따르면 심리적인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이 약 3배나 돼요. 그래서 욕심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요인보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흔히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심각한 착오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너는 뭐 맨날 생각이 어떠니, 뭐 겸손이 어떠니 이런 얘기만 해대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다는, 한 푼도 못 벌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니고 해서 이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그랬대요. 내가 크게 수익을 벌어오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게 자기 자산을 보증으로 이제 올리브 기름 짜는 그런 기구를 쌀 때 막 사들이다가 이제 자기가 보니까 내년에 뭐 올리브가 풍족하게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됐을 때 비싸게 다 빌려주고 팔아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철학적 사고로 얻은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거대한 수익을 얻었다. 이분은 그래서 약간 우리 IMF 알죠? IMF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에요. 태국을 자기 혼자 힘으로 박살내면서 이제 그게 아시아에 퍼지면서 IMF가 발생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일주일 만에 1조 원 법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인간의 욕심이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약간 이런 차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 되게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다 위로 솟구쳤다가 수직으로 거의 솟구쳤다가 폭락하고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신기한 거는 이게 다 다른 완전 관련 없는 그런 종목들과 분야들이에요. 저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에요. 우리가 한때 한 1년 전 그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비트코인 저렇게 끝까지 올라가다 지금 완전 폭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코인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너도 나도 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완전 폭락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그 닷컴 버블 2000년도 초반, 1990년대 후반 이때 그 기술 이런 게 발전되면서 막 그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터진 버블이 저때 닷컴 버블. 그리고 밑에가 이제 최근에 그 대마초 이제 이런 게 좀 합법화되고 막 캐나다도 합법화하고 이러니까 그 대마초 회사들이 막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긴 버블이 제일 밑에 있는 저런 버블. 저것도 이제 터지면서 완전 밑으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2008년대 경제위기 때 부동산 마켓이 막 올라가다가 터져가지고 폭락한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또 이것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 또 이제 심리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현대만 그러냐 지금만 그러냐 절대 아니에요. 여기 있구나.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러면서 버블이 생겼다가 터지고 그 다음에 사실 오른쪽이 이제 최초의 버블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버블인데 여러분 튤립 알죠? 꽃. 그게 이제 처음에 인류에 딱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쁘다 하면서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이러니까 막 사주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생기면서 그게 폭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최초의 버블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저기 밑에 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밈인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누가 뭐 저쩌고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엑셀? 셀 이러면서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팔아버리고 또 누가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굿바이 했는데 누가 굿바이? 바이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사는 약간 그런 건데 그 심리 현상, 그 투기 현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중력, 사과 떨어진 거 맞고 중력 발견한 뉴턴도 사실 주식 투자하다가 완전 폭락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조금 뭐 잃었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자괴감 들 필요도 없는 게 천재 같은 뉴턴도 저렇게 망한 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그 현재 나스닥 미국 증시에 관한 지표인데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것 중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었던 게 저기 보이는 약간 큰 스파이크 저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가 쫙 올라와서 지금 현재가 저기 조금 내려간 지점 저기 현재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담이지만 지금 비트코인도 보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거든요. 저렇게 똑같이. 근데 과연 이게 이것처럼 다시 저렇게 올라가서 더 높이 올라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표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그럼 버블을 어떻게 감지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버블을 빠져나와야 되나, 이게 버블인 걸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저도 솔직히 그게 사람이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타이밍이. 근데 약간의 그런 게 있다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기울기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같은 경우는 저희 처음 보면 닷컴 버블 터질 때 저렇게 기울기가 점차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끝까지 올라가서 거의 수직 상태가 돼요. 그때 웬만하면 버블이 다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기울기가 올라가는데 거의 수직으로 올렸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지금 버블이 터지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했다가 다시 또 더 기울기가 세져가지고 올라갈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때문에 뭐 자살하고 뭐 닷컴 버블 저기 IMF 시대 저렇게 자살하고 이런 게 안타깝지만 항상 버블이 생기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버블에 연루가 안 돼서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나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되게 재밌는 사례들인데 하나는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 팀 드레이퍼 투자가 모르세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예요. 뭐 트위터, 뭐 스카이프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 비트코인에 어떻게 투자했나랑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일자년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인구가 너무 증가하니까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가족당 한 자녀만 가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이제 폐지함으로써 어떤 효과들이 생겼나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팀 드레이퍼랑 비트코인. 이 사람이 아주 운이 좋게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매거진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다가 비트코인을 6달러에 발견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6달러라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자기가 보니까 갑자기 한 몇 개월 사이에 36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가능성 있겠다 해서 10만 개를 사들입니다. 10만 개를 사들이는데 우리 버블 피크 때까지 갔을 때 2만 불이었거든요. 10만 곱하기 2만 해보시면 얼마나 좋은지. 어쨌든 그리고 200달러일 때 3년 뒤에 이게 10,000불까지 갈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럴지 모르겠는데 25만 불까지 갈 거다라는 또 예측을 했는데 이게 맞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비트코인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인데 한번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폐지. 이제 사람 일자리 폐지한다는 그만큼 인구가 더 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 산업, 건설 산업, 가전제품 산업, 피아노 산업, 목장 산업, 미국의 곡물 시장까지 수혜를 받는데 뜬금없이 목장이랑 이런 곡물까지 받는데 되게
전 처음 봤을 때 되게 뜬금없다 생각했어요. 왜 아니 아기를 더 낳았는데 왜 뜬금없이 목장이 수혜를 받나.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투자에 관한 사고법을 좀 배울 수 있는데, 아기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아기가 많이 태어나면 아기 뭘 먹죠? 분유 먹죠? 분유를 먹는데 분유는 뭘로 만들어져요? 우유로 만들어지죠. 우유 만들어지면 우유는 어디서 나와요? 소에서 나오죠? 소는 누가 키워요? 목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의 주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체인된 사고법을 사용하면 어디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미국 곡물 시장은 왜 올라갔냐? 이제 또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데 소를 먹이려면 사료가 필요하죠. 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와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곡물 시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매년 1000에서 2000만 쌍이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결혼하는 거죠, 매년. 그 다음에 연간 200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요. 아직 40%가 농촌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잠재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또 아기도 많이 생기면 도시를 건설해야겠죠. 집도 만들고. 그러면 집을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들어가면 뭘 사요? 가전제품을 사죠. 그러다 보니 가전제품까지 가격이 올라가요. 주식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기들 많이 생기면 교육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육산업, 피아노 그 중 하나죠. 피아노 같은 것도 수혜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이게 되고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가려 합니다. 그래서 여행 산업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매년 해외 여행자 수가 1억 2천만인데 미국을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직도 전체 인구의 5%,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행자 수 한 반 이상은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근데 아직 5에서 9%밖에 없다는 거는 여행 산업이 굉장히 잠재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옆에 보이는 왼쪽 같은 차트가 CITS라고 중국에서 1등, 2등 다투는 여행 그 회사 슬래시 뭐 면세점 이런 회사인데, 1자녀 정책 폐지를 한 후에 저렇게 한 3배 가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같은 경우 하여라는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가전제품 회사예요. 근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 폐지를 한 후에 저렇게 또 한 거의 2배 가량 100% 가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망투자처, 그리고 또 어디를 하면 안 좋은 것 같은지를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해서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생각하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저와 동의하는 학자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 이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금리의 그 장기 금리, 단기 금리, interest rate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뭐 특정 교차를 하면 어떤 게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렇게 이렇게 까만 선이 0인데 마이너스 선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보통 경제 침체가 와요. 대공황 뭐 이러면서 금융위기 이렇게 오는데, 5번 같은 경우가 2008년 그 경제 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닷컴 버블, 그때 경제 침체 왔을 때 그때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하려 해요. 그래서 이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올 때 공황이 올 가능성이 커요. 경제 침체가. 요거는 이제 다른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그 기업 부채 비율, GDP 대비 비율인데, 이것도 보면 조금 전조를 알 수 있어요. 저기 중간에 있는 게 닷컴 버블 때 한 GDP의 40에서 50% 사이만 들어가면 이게 약간 버블처럼 터져요. 그래가지고 닷컴 버블 때도 저렇게 저기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경제 침체가 왔고요. 저기 경제 위기 2008년 때도 저렇게 저 진입을 갔다가 저 구간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경제 침체가 왔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마지막 저기 끝에 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봐도 공황이 곧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증거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최근에 주식도 많이 내려가고 이래서 이게 버블 꺼지는 거의 시점일 수도 있고 이래서 장기 투자 생각하시면 미국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중국은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진짜 미국 말고 중국 같은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할 건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좀 비교적 예측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는 공산당이라는 특정한 제도 때문인데 공산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공산당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면에서는 또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나 이거 해야지 하면 무조건 좀 다 글로 가요. 무조건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무조건 글로 가요. 그래서 뭐 바이오 산업 하겠다, 뭐 건설업 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간단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키우는 산업에 현재 1등에서 2등 이런 저평가주 같은 경우를 공략을 하면 잘 될 확률이 커요. 아까 같이 제가 얘기했던 그 CITS나 그런 여행 산업 혹시 있으면 거기서 1등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15분. 2분 정도. 그래. 계속.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왜 중국이 투자하기 좋은지, 뭐 도시화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해외 여행객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안 좋은데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냐? 근데 미국이 항상 자기 어느 정도 오면 가차없이 죽이는데 지금 중국을 못 죽이고 있어요. 저렇게 특정 오면 소련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다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죽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미중 전쟁에도 타격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곧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지금 오는데 6번째 지금 저점에 들어가 있고요. GDP 타격 별로 크지 않아요. 0.24%밖에 안 떨어졌고 뭐 하여튼 되게 증시를 올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네, 다음 거. 중국의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산당이다 보니까 이거 하면 무조건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산업들이 다 글로 몰리면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중요한 그 종목 분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예요. 인도는 뭐 어쨌든 아직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이고 이래서 buy low, sell high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